윤석열 대통령이 자신과 주변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불편과 염려를 드렸다며 사과했습니다. 시민들은 사과의 진정성이 의문스럽다며 싸늘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넥소의 수소 내압 용기가 정기검사에서 불량 판정을 받으면 수리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현대차가 잘못 만든 탓인데 재검사 비용을 부담해온 소비자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비리 수사 무마 의혹으로 변호사가 구속 기소된 가운데 검찰 수사관들도 기밀을 유출하는 등 연루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20만 원 선 아래로 떨어진 산지 쌀 값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회와 전남도 의회가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가운데 쌀 수매 가격 결정을 앞두고 농민들은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자신과 주변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차가웠는데요. 사과의 진정성이 의문스럽고 개선의 여지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이라는 것은 변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고 그리고 이 국정브리핑을 진행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에 앞서 민생을 위한 일들이 불편을 끼치기도 했고 주변의 일로 염려를 드리기도 했다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사과에 이어 140여 분 동안 본인이나 주변에 대한 각종 의혹들과 국정 운영 방식 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사과에 대한 지역민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진정성을 느낄 수 없었던 사과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오늘 전번에 인터뷰 한 걸 보니까 희망이 절벽입니다. 뭔가 어떤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인적 쇄신이나 국정 난맥에 대한 개선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거나 대통령으로서 공적 마인드가 여전히 부족해 보였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인적 쇄신의 문제나 국정 난맥상에 대한 그 앞으로 해소 방안이나 이런 게 전혀 없어서 그래서 이것은 사과가 아니다.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4대 개혁에 대한 완수 의지를 거듭 밝히며 국정 기조에 대한 우려를 개혁에 대한 저항이라고 강조한 것에 대해서도 현실 인식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다수의 국민들이 반대를 하게 되면 그것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개혁이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내 뜻대로 밀어가겠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지역민들은 윤 대통령이 밝힌 임기 후반 국정 쇄신 방안에 대해서도 크게 기대되지 않는다거나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를 내비쳤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현대자동차의 수소차 넥소의 내압용기 불량률이 높다는 소식 거듭 전해드렸는데요. 4년 주기의 정기검사에서 불량 판정을 받으면 수리를 받은 뒤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현대차가 잘못 만든 탓이지만 재검사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차량 소유자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조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4년마다 실시하는 TS 한국교통안전공단의 넥소 수소차 내압용기 검사. 이곳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넥소는 수리를 받은 뒤 다시 TS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수리는 현대차가 무료로 해주지만 고객은 수리 후 재검사 비용으로 최대 6만 6천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제조사 과실이지만 그동안 넥소 이용자들은 자신의 시간과 돈을 써가며 재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국은 자동차가 정상 운행하는 조건에서는 운전자의 어떤 개입이 있을 수 없는 부품이기 때문에 제조에 따른 결함이다 이렇게 보는 게 합당합니다. 현대차는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달 말부터 재검사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 사실을 모르는 소비자가 대다수입니다. 오늘 현대자동차 콜센터에 전화를 했는데요. 재검 비용 관련해가지고 아직 지침이 내려온 게 없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재검 비용 6만 6천 원 결제도 진행했습니다.
현대차가 일부 부품에 대한 제조 결함을 인정한 만큼 그동안 재검사 수수료를 낸 고객들에 대해서도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현재부터 만약에 재검사, 재조사 비용을 그 현대자동차가 지불을 하겠다라고 나왔으면 그 이전에 소비자가 부당하게 지불한 거에 대해서도 그 보상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대차가 이제라도 재검사 비용 지원에 나선 것은 다행이지만 이미 재검사 수수료를 낸 소유자들의 불만을 해소할 적절한 보상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KBC 조경원입니다. 저축은행 대출 비위 사건 수사 무마 대가로 뒷돈을 받은 광주의 현직 변호사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해당 변호사는 압수수색을 앞두고 휴대전화를 버려 증거를 없애려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주지검은 같은 청 소속 수사관들이 기밀을 유출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강제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신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지검이 소속 수사관 2명을 상대로 감찰과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수사관이 압수수색 기밀 등을 외부로 유출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A 변호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는 과정에서 압수수색을 당하기 전날 브로커를 만나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버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A 변호사와 접촉한 브로커들을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 기밀 유출 가능성을 확인한 뒤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브로커들은 검찰 수사관들과 친분을 내세워 은행 대출 비리 사건을 잘 봐줄 수 있다며 A 변호사 등과 접촉했습니다. 검찰은 수사 중인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A 변호사는 138억 원을 불법 대출해준 저축은행장 등에게 검찰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7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달 14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이 소속 수사관들을 상대로 강제 수사에 나선 가운데 기밀 유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KBC 신대희입니다. 광주 상무지구가 일자리와 주거, 여가를 집약한 혁신 플랫폼으로 개발됩니다. 광주시는 국토교통부가 도심 융합특구로 지정한 상무지구 일대 85만여 제곱미터에 1조 5,790억 원을 들여 오는 2031년까지 개발하고 인근 9만여 제곱미터에는 광주형 통합 공공임대주택 등 특구 연계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도심 융합특구에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기업 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연구개발과 컨설팅, 시장 분석, 기술 테스트 등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고흥의 특산물 유자가 본격적인 수확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올해는 풍부한 일조량에 작황도 좋아 농민들의 기대감도 부풀고 있는데요. 이에 발맞춰 고흥 유자를 알리기 위한 축제도 열려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푸르른 고흥 하늘 아래 쏟아지는 햇빛을 맞으며 황금빛 열매가 연그러갑니다. 비타민C 함량이 레몬의 3배에 달해 건강식품으로도 널리 알려진 유자입니다. 특히 고흥 유자는 풍부한 일조량과 해양성 기후, 해풍 등의 조건이 알맞아 전국 유자 생산량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다른 해보다 생산량은 다소 줄었지만 품질이 어느 때보다 좋아 농가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농부로서 이게 1년 아닙니까? 기다림이 모든 농사가 그러듯이 1년인데 또 색깔이 황금 색깔이어서 가슴 뿌듯하죠. 황금 들녘으로 느껴지고. 고흥구는 11월 중하순부터인 수확기를 앞두고 고흥 유자를 알리기 위한 축제를 열었습니다. 이번 축제에는 유자를 활용한 라면, 햇잎차 등 새로운 상품을 맛볼 수 있고 다채로운 공연도 준비돼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또 유자를 직접 수확하거나 유자 관련 다양한 물건들을 만들어보는 체험 프로그램들도 준비돼 첫날부터 관람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여기 체험학습으로 학교에서 와가지고 스노우볼 만들었는데 다양한 걸 만들어봐서 재밌었어요. 2024 전라남도 대표 축제로도 선정된 고흥 유자 축제는 오는 10일까지 나흘간 고흥 최대 유자 재배 단지인 풍양면 일원에서 계속됩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대부분의 물가가 오르고 있지만 반대로 쌀값은 내리고 있습니다. 벼멸구와 집중호우의 어려움을 딛고 맞은 수확철이니만큼 농민들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해야 할 텐데요. 올해 농민들의 마음은 잿빛이라고 합니다. 강동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확이 마무리 단계인 황금빛 들판. 가을 거지의 기쁨을 만끽해야 할 농민들의 마음이 하락하는 쌀값 걱정으로 가득합니다.
쌀수매 가격 결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산지 쌀값 하락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25일 기준 80kg 쌀 가격은 18만 2,9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6%나 하락했습니다. 온전 1년을 고생해서 쌀을 추수했는데 수매 가격이 너무 안 좋으면 그 1년을 보상받지 못한 것 같아서 많이 속상합니다. 쌀값이 폭락하자 국회 농해수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국회 본청 앞에서 천막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법을 만들어도 거부당하는 현재 농민들의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해소해줘야 할 무한 책임을 느끼면서 부끄러움도 느끼고 있습니다. 전남 도의원들도 지난달 정부가 내놓은 쌀값 하락 대책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20만 톤 이상의 시장 격리를 추가로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작년 대통령이 약속한 쌀값 20만 원 지지 의지는 도대체 어디로 갔으며 이제는 그런 약속조차 없노라고 몰세로 농민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농민단체들은 오는 20일 한계에 다다른 농민들의 절박한 외침을 알리기 위한 전국 농민대회를 서울에서 갖기로 했습니다. KBC 강동일입니다. 부임 첫해 기아 타이거즈 12번째 우승을 이끈 이범호 감독이 타이거즈 왕조 재건을 자신했습니다. 막강한 공격력에 수비력까지 끌어올려 내년 시즌에도 꼭 우승이라는 선물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희진 기자입니다. 37년 만에 홈구장인 광주에서 12번째 통합 우승을 이끈 이범호 감독.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개인적으로도 큰 영광이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광주에서 37년 만에 우승을 하게 돼서 너무나도 저도 개인적으로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광주 팬분들께 좋은 선물을 해드릴 수 있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올 시즌에 너무 만족하는 시즌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초 위기 속에서 부임하긴 했지만 타이거즈라는 팀이어서 도전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덕분에 10개 구단 중 유일하게 승률 6할을 넘기며 말 그대로 압도적인 시즌을 보낸 올해. 이범호 감독은 모든 공을 선수들에게 돌렸습니다. 원래 멤버 자체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친구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선수들이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거는 극히 드물다고 생각을 하는데 올 시즌은 그런 부분들이 잘 돼서 아무래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 시즌 유일한 5점으로 남은 실책에 대해선 내년엔 실책수를 최소화해 막강한 공격력만큼 수비 능력치도 상위권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이를 통한 타이거즈 왕조 재건도 자신했습니다. 단장님과 그리고 프런트 현장 그리고 선수들과 이런 부분들이 관계가 잘 조성된다라고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아 타이거스라는 팀은 완벽히 다 갖춰져 있는 팀이기 때문에 내년 시즌, 후년 시즌도 아마 좋은 성적이 기대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홈런 타자에 이어 코치, 단숨에 최고 대우 사령탑이 된 이범호 감독은 팬들에게도 뜨거운 감사를 보냈습니다. 언제나 우승이 목표고 그리고 저희 기아 타이거스를 사랑해 주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광주에서 열심히 응원해 주시는 저희 팬분들께 다시 한번 내년 시즌에도 좋은 성적을 올려서 우승이라는 선물을 보답해 드릴 수 있도록 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통합 우승을 이룬 기아 타이거즈 선수단이 광주 도심에서 카 퍼레이드를 펼칩니다. 광주시와 기아 구단은 오는 30일 광주 금남로나 상무지구 일대에서 시민들과 우승의 기쁨을 나누는 카 퍼레이드를 하기로 협의했습니다.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는 추후에 확정할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행사 당일 수만 명의 팬들이 몰릴 것으로 보고 안전대책 등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BC 시청자위원회가 지역 현안을 충실히 점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KBC 시청자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고 삼성전자 광주공장 이전에 대해 충실하게 보도하고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한강 작가 수상을 계기로 지역 문학 현 주소를 살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KBC 광주방송의 한국방송대상 이관왕 수상을 축하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전남도청 소재지인 남악 신도시에서 호남 첫 탄핵다방을 열었습니다. 탄핵다방 행사에 참석한 조국 대표는 남악 중앙공원에 있는
고 김대중 대통령 동상에 헌화한 뒤 탄핵 다방을 통해 주민들에게 윤석열 정권의 무능함과 탄핵의 절박성을 강조했습니다. 탄핵 다방은 지난 2일 대구에서 1호점을 운영한 데 이은 두 번째입니다. 앞서 조국 대표는 목포대학교에서 조국의 사회권 선진국, 청년을 위한 나라는 있다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했습니다. 2014 힌치페터 국제보도상 시상식이 광주에서 열렸습니다. 뉴스 부문에서는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참혹한 현실을 보도한 오세프 한마쉬 기자가, 특집 부문에서는 이란의 자유인권 운동을 취재한 게스빈 모하마드 기자 등 4명이 수상했으며, 이 밖에 5월 광주상과 기로의 선 3개상 등이 수여됐습니다.